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인이 생겼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넌 내가 돈 빌려달라 말할 때 갚을 능력 있어 보이대? 이러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야, 이 친구가 아니다. 사람 아닌데?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인생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싫어합니다. 이 제도가 난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개인 인생 제도가 잘 모르겠다. 들어는 봤는데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 인생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채무가 많아 돈을 못 갚아.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빚 너무 많고 못 갚겠습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이게 개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생보험 가가지고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이 채권자 빚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 집 망합니다. 저 딸린 식구도 많고요. 책임져야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재판장님께서 제 사정 봐주시고 좀 제가 가진 빚 좀 후려치기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한 2억 있어. 2억 있는데 도저히 내년까지 못 갚아. 이러다가 내 딸린 우리 마누라 식구들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회생보험 가가지고 제 사정 일하니까 2억 너무 좀 가혹합니다. 한 6천만 원 정도로 좀 깎아주십시오. 1억 4천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이게 개인 회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개인의 채무잖아. 국가의 채무가 아니잖아, 맞죠? 개인 간의 채무잖아요. 개인 간이 어떤 돈을 빌리고 주고받는 건데 이거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가지고 판결하는 것 자체가 난 이게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말 그대로 개인회생. 개인 간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맞잖아요. 회생보험도 국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여러분. 그 재판장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근데 채권자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맞잖아요. 채권자는 돈을 못 받아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채권자 입장 생각 안 하고 채무자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사정 보니까 돈 못 받는다. 이거 받다가 이 사람 인생 절단 날 것 같다. 가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만 먹고 떨어져라. 빚이 2억인 거 알겠는데 이거 못 갚을 것 같아. 이 사람 뭐 나가는 돈도 있고 책임져야 되는 가족도 있는데 2억 다 갚으라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로 그냥 끝내자. 대신에 채무자는 6천만 원을 1년에 12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가나. 무조건. 그래서 6천만 원 합시다 해서 이제 이 빚을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채권자 입장 생각 안 하고 채무자 입장만 봐가지고. 채권자는 그냥 생돈 빌려주고 다 받지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뭐 채권자 돈이 많습니까? 뭐 여유가 있어서 빌려줍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을이나 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빌려준 사람도 많거든요. 뭐 채권자 돈이 남아 돕니까?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이 사람 믿고 빌려준 건데 이딴 식으로 배신을 때려본단 말이야.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떤 채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안 같은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거지 같습니다. 나는 왜 국가가인 법원에서 개인과의 채무에 왜 나서는 거며, 그리고 왜 순전히 채무자 입장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면 채권자 나라에 돈 못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깎아 나가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원래 받는 돈보다 법원에서 제시한 돈밖에 못 받는 거죠. 개인이 생각하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런 사정 때문에 빚이 있는데 빚을 좀 깎아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거 다 못 갚으니까 법원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 있으면 야, 얘 사정 안 좋고 딸린 식구 많으니까 그냥 5천 받고 치워라 이거. 야 채권자, 내가 5천 원 깎아줬으니까 5천 말고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 5천만 받아. 대신에 채무자 너는 5천만 원을 4년 안에 매달 뭐 120만 원씩 무조건 갚아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자 이상이 이거 같은 그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돈을 못 받는 입장에서 채무자 억울합니까? 채권자 억울합니까? 채권자가 억울하지 않나, 여러분? 채권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채권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 3년요?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5천만 원이면 2년간은 이제 뭐 한 뭐 3,500만 원씩 네, 갚아 나가는 거지. 1년 차때 1,700, 2년 차때 1,700, 마지막 1,600 해가지고 이제 매달 이렇게 이제 분할식으로. 아니 생각해봐. 그 나머지 돈은 어떡하냐고, 채권자 입장은. 그거는 법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국가에서 왜 줍니까, 테크로님? 아, 법알못도 맞네. 국가에서 국가는 안 줍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잖아, 개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해생법원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야, 얘도 살아야 되지 않냐? 얘도 사람이잖아. 야, 이거 빚 못 갚아. 어차피 얘 이렇게 죽었다 깨도 못 갚는다니까. 야, 얘도 집안 가장이야. 어? 남은 식구도 봐봐. 어? 얘 빚 못 갚아가지고 이 사람들 미래까지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니? 그냥 이거만 받고 치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통 개인회생 하면 처자식 있는 분들이 유리해요. 딸린 식구도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집안 가장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인생이 날아가니까. 네. 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쟤네들 보니까 딸내미 2명 있는데 쟤네들 인생도 있지 않니? 얘네들도 뭐 나중에 뭐 학교 다니고 뭐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법 아셔야 되는 게 처자식 있는 사람들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게. 처자식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통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사업하다 망하는 분들이 그 법에서 유리해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딸린 식구가 많으면 정상 참작이 됩니다. 형량 깎아줘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냥 딸린 식구가 없는 거하고 가족이 있는 건 다릅니다. 예, 네, 진짜로. 이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회생도 내가 딸린 식구가 없는 입장하고 식구가 있는 거 달라요. 법에서는 당연히 집안 가장들, 처자식 있는 입장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더 많이 이렇게 참작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 했을 때 많이 이제 탕감을 받는다거나 유리하죠. 보통 개인회생 받는 분들이 보통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이 많아. 보통 사업할 투자금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 경제가 안 좋아져서 못 돌려준 경우 많이 생기니까. 물론 개인 간의 어떤 개인회생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감성범이 많다고 이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여자를 좀 봐주고 같은 범죄를 좀 저지르면 처자식 있는 사람도 많이 봐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감성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찾아보면. 물론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사실 좀 안 맞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참 거지 같은 제도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회생을 받은 사람들이 개가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인회생 받고 나서 아이고 채권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저번 2번 다시 이런 걸로 해생법은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양심이 없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채권자 미안하지만 법이 시킨 거잖아. 어쩌라고. 법이 한 거 아니야. 재판장님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럼 이 돈 받고 취업.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적반하자는 식으로. 막상 이제 해생법 할 때는 재판장님 제발 좀 제 사정 좀 봐주세요 해놓고서 판결 나오잖아요. 탕감 받잖아. 그러면 이제 표정이 돌아가는 거야. 법에서 이렇게 시켰잖아. 이건 막 끝내. 뭐 어쩌라고요. 이 돈만 주면 우리 돈 관계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채권자 이제 눈 돌아가는 거지. 정작 빌려달라고 할 때 언제고. 형님 할 때 언제고. 딴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회생 하는 사람 내가 좋게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절대 좋게 볼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개인 사정이 있고 자기가 처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좋게 안 봅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잃을 게 없다는 거지요.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 가진 재산도 없으니 나라에서 강제로 걸어갈 것조차 없는 사람들, 또한 앞으로 재산을 추적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근데 왜 개인회생을 해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왜 나라에서 이런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하냐,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중에 비찬채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만약에 나라에서 개인생으로 구려 안 해주면, 뭐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뉴스 많이 봤죠. 뭐 동반자살하는 거, 가족들이 일가족이 좀 안중 선택하는 거, 그런 뉴스가 생기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생계형 범죄 같은 거 있죠. 극단적인 범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뭐 인질 범죄 같은 거, 납치 범죄나 아니면 이제 강도 같은 것들, 뭐 은행 강도 같은 거, 극단적인 범죄 같은 거, 그런 걸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사람이 핀치로 몰리면요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거 법이라는 게 이게 왜 생겼는지 한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금액을 있는 그대로 갚으면 사실 이거 못 갚아요 여러분. 가정 파탄이야 파탄. 집 박살나는 거. 만약 개인회생 제도 없으면 이혼율 말도 안 되게 올라갈걸 여러분. 맞아, 못 갚는데 가정 어떻게 유지합니까? 가정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들이 다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 꾸려가겠냐고. 못 꾸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가장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빚만 생기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살고 무슨 의미 있냐? 다 끝내버리자.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이제 좀 안전 선택하는 분들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빚이에요 빚. 전부 다 빚입니다. 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좀 자주 나왔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원인이. 다 빚이야 빚.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개인회생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근데 모양새는 안 좋죠 이게. 물론 그분도 오죽하면 이제 개인회생을 받았겠냐마는, 사실 근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속이 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개인회생제도 왜 생겼냐면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만큼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고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빚을 져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람답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떵떵거리는 것보다 남한테 죄 안 짓고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못 갚는다거나 애시당초 감당하지 못할 짓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